왜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방향을 잃고 헤맬까요? 왜 배움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자주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믿고 아는 척하는 것이 똑똑함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장과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믿음을 질문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자들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지혜의 시작은 알미 아닌 무지의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는 확신보다 나는 이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수 있는 정직함, 그것이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쌓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으로, 영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무지를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나는 이걸 안다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확신을 정당화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지는 않나요? 지혜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달인이었지만 그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다면 아는 것보다 먼저 모르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철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감정에서 오는가, 습관에서 오는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부터 오는가.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단순한 문장은 수천 년 동안 철학의 근본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즉,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일은 지혜의 본질과 연결돼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는 세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유행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공허한 논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을 돌아보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롭지 않다고 본 것이죠. 오늘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는 들리고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세상도 사람도 삶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누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면 그건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불편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불편함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스승이 될 수 없다. 나는 단지 영혼을 일깨우는 산파일 뿐이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자신 안의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믿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의 뿌리를 캐묻게 했습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지혜의 문을 여는 자극이 됩니다. 지혜는 마음이 편할 때보다 혼란스러울 때 자랍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왜? 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이 깊어질 때 진짜 생각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확신을 쫓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안정되고 혼란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확신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생각도 멈추고 그 순간 성장은 끝나버립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그 신념이 당신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생각 없이 받아들인 믿음은 때로는 당신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질문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확신이 아니라 혼란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은 강할수록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은 다른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이 선하다는 확신은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말인지, 타인의 기대를 따라한 말인지, 아니면 깊이 고민하고 내면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는 종종 말이나 행동이 틀렸는지 아닌지만 따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지혜는 겸손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다른 시선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질문으로 시작했고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지혜는 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직업으로,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정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리는 판단 중 얼마나 많은 게 진실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에 대한 가벼운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중여과법이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그 이야기가 선한가? 그 이야기가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흥미롭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극적인 말, 부정적인 평가, 의심스러운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보를 선택해서 듣고 말을 선택해서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바로 말하지 않고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말했고 누구보다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에는 익숙하지만 말을 멈추는 용기는 자주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침묵의 힘을 알고 관찰의 중요성을 압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소크라테스가 알려주는 지혜의 첫걸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판단을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말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 당신의 말에 삼중역과를 지나게 해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고 싶고 틀리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패를 숨기고 실수를 변명하며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진짜 성장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보았습니다. 즉,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자기 생각을 의심하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지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시선에는 예민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목소리에는 무뎌집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살아가죠. 그러다 문득 공허해지고 지쳐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철학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 삶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바꾸는 질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의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줄 질문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의 첫걸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철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